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시장을 뒤흔들었죠? 특히 그 3분기 순이익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와,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7% 넘게 확 뛰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였죠. 솔직히 말해서 인텔이 최근 몇 년간 좀 쉽지 않았잖아요. 뭐 오랜 강자였던 PC나 서버 CPU 시장. 여기서는 경쟁이 워낙 심해졌고 또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AI 칩 분야? 거기서는 또 이렇다 할 성과가 좀 없었고요. 고전했죠.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뭐랄까 정말 극적인 반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인텔이 어떻게 이런 재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게 됐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최근에 유치한 대규모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이런 반전을 만들었을까?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받은 막대한 자금,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정말 인텔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일지 그걸 함께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리더십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현 CEO인 립 부탄. 이분은 전임자 팻 겔싱어와는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네, 완전히 다르죠. 겔싱어 전 CEO는 뭐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강자들하고 경쟁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맞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근데 리프탄 CEO는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비용 절감, 이걸 최우선 과제도 내세웠어요. 맞아요. 그 결싱어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 인텔한테는 2024년에 이게 1986년 이후 처음이었죠. 네, 38년 만이었죠. 연간 적자. 네, 38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라는 정말 뼈아픈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리프탄 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말 뭐랄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구 조정에 자산 매각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죠. 인력 감축 계획도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효과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아주 그냥 확 드러났습니다. 조정 총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 뺀 이익률이 40%를 기록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35.7%, 이 정도 예상했거든요. 예상치를 4%포인트 넘게 웃던 거네요? 그쵸. 조정 주당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센트였어요. 1센트. 1센트요? 정말요? 네. 근데 실제로는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여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물론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뭔가 좀 다른, 긍정적인 바람도 불고 있다, 이런 신호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다른 긍정적인 바람, 그 핵심이 앞서 잠깐 언급됐던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입니다. 그야말로 인텔에게는 구원투수 같았죠. 구원투수요? 네. 세부적으로 좀 보면 그 AI 칩 시장의 최강자, 엔비디아, 여기서 약 4% 지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물론 이 자금이 아직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투자한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는 이미 3분기에 20억 달러 자금을 실제로 수혈받았습니다. 이건 들어왔고요. 소프트뱅크 돈은 이미 들어왔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미국 정부의 투자입니다. 무려 89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한 결정인데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10%나요? 정부가요? 네.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프탄 CEO의 과거 중국 관련 경력을 좀 문제 삼으면서 사임을 압박했었거든요. 그 직후에 백악관하고 인텔 경영진 사이에 긴급 회동이 있었고 그 결과 정부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특정 기업에 연방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다? 이 자체가 극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나 자국 산업 육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자금은 아직이지만 소프트뱅크하고 미국 정부 자금은 당장 현금이 좀 부족했던 인텔에게는 뭐랄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겁니다. 네, 이 투자들이 왜 인텔에게 생명줄에 비유되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텔이 원래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시장 있잖아요. PC랑 서버용 CPU, 여기서 경쟁사인 AMD한테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죠. 네,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인공지능, AI 칩, 특히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를 굳힌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혁신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정부라는 이런 거물급 투자자들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인텔의 기술력이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준 셈이죠. 그렇죠. 일종의 신뢰를 보여준 거죠. 마치 그 거친 파도에 막 난파 직전인 배에 여러 척의 튼튼한 구명정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랄까요? 아, 비유가 적절하네요. 결국 이 막대한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인텔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빚 갚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 자금 활용 방안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구조조정이나 투자 유치 말고도 시장 상황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인텔한테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3분기 동안 인텔 칩, 특히 CPU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CPU 수요가요? 네, 인텔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 데이브 진스너가 실적 발표 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건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아, 그 발언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죠. 네. 이 현상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 수요 증가 배경에는 아직 흥미로운 기술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의 인식이 좀 바뀐 건데요. 인식 변화요? 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고성능 AI 칩, 그러니까 GPU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GPU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막상 그 수많은 GPU를 도입해서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니까 정작 이 GPU들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기존의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이 받쳐줘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GPU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잡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고 또 실제 서비스에서 AI 앱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강력한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전체 시스템을 잘 조율할 고성능 CPU가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마치 최고급 엔진을 달아도 차체가 부실하면 제 속도를 못 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데이터 센터들이 대규모로 CPU 업그레이드를 시작한 거고, 이 수요가 3분기 인텔의 예상을 뛰어넘는 칩 판매 실적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결국 AI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CPU의 중요성은 건재하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AI 때문에 오히려 CPU가 더 중요해진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텔 주가 흐름도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주가가 거의 60% 가까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한테 큰 실망감을 줬던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인데요. 60% 폭락이요? 작년에? 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9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90%요? 와. 앞서 자세히 살펴봤던 그 새로운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 이게 가장 결정적인 상승 동력이었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상승률이 같은 기간 동안 그 AI 칩 열풍의 최대 수혜주이자 월스트리트의 총화로 불리는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마저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인텔의 회생 가능성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 러닝포인트 캐피털이라는 투자사의 CIO, 마이클 슐먼이라는 분이 인텔 주가 급등 배경을 몇 가지로 분석했더라고요. 아, 네. 어떤 분석인가요? 우선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3분기 실적하고 또 긍정적인 4분기 가이던스, 이게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비용 절감 노력이 실제로 총 마진율 개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난 점을 꼽았고요. 그렇죠.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세 번째 요인으로는 AI PC에 대한 기대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PC 자체에 AI 연산을 위한 별도 하드웨어를 넣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여러 AI 기능을 빠르고 안전하게 쓰는 개념인데 이게 새로운 PC 교체 주기를 이끌 거라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 아, 온디바이스 AI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그 총 15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신규 자금 조달. 이게 인텔의 재무 구조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해줬다는 점을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여러 호재가 동시에 터진 셈이군요. 그렇다면 인텔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인텔은 다가오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11억 8천만 달러에서 11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이 범위의 중간값은 13억 7천만 달러인데요. 이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인 33억 7천만 달러하고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 전망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일단 회복세가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 읽을 수 있겠죠. 네, 일단 안정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신중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나 대규모 자금 수혈이 과연 인텔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 특히 그 기술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그 막대한 자금,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인텔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한 AI 칩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이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기회를 놓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인텔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텔이 과연 성공적인 부활 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동시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우군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CPU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라는 예상치 못한 순풍까지 더해지면서 깊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극적인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인텔의 사례는 이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특히 정부의 역할이나 대규모 외부 투자가 개별 기업의 운명, 나아가서 산업 전체 지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정부 역할이 정말 컸죠.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텔은 과연 어떤 혁신적인 다음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텔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